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블라인드 테스트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잡고 있다는 게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달에는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말씀드린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핫한 키워드가 바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10,000명을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잡정보센터가 그런 궁금증을 또 해결해드려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특집으로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네. 2017년 취업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한 이슈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잡정보센터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불합격, 불합격, 합격. 또 불합격. 네, 예. 불합격.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말은 이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네.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지만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야속합니다. 네. 두드려봤지만 야속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 왜 떨어졌나 시즌2 이번 주가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도 함께 진행을 해보죠. 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라서 주간이라서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화요일 스펙 점검에 이어서 수요일인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왜 떨어졌나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더라고요. 마지막 주입니다. 제 아쉽죠? 주변에 학생 한 명이 예. 왜 떨어졌나 저희 이 프로그램을 알고서 이제- 자기 한번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네. 현석 학생, 현석 학생. 네, 현석 학생이 제가 아는 친구예요? 모릅니까? 뭘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예. 네, 너무 꾸준하게 저희 방송 보시면 출연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여름날에 기적이 또 시작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다음 나오게 주에 좀 기적이 나오게 또 그렇죠. 해주시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떨어졌나 시즌 2의 또 아주 핫한 요정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네덜란드 아주리 군단 같은 느낌으로 주황색 옷을 입고 나온 이 시즌 2의 도우미 이나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아주리 군단의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옷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네. 오늘 여기 이윤정 아나운서가 질감이 저는 아주 어떤가요? 이태리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태리 타월 같은 느낌이어서 이태리 굉장히 타월이요. 지금 밀어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어쨌든 예. 네, 오늘 음. 좀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좀 그렇습니다. 새롭게 좀 네. 보여드리고자 이런 옷을 그래요. 준비해봤습니다. 또 자, 주인공 소개해죠. 예, 네, 실동이 주인공을 그만하고요. 예. 네, 소개해드릴 텐데요. 잡정보센터의 VVVIP이자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죠. 그 시즌2 마지막 주인공 홍익대학교 김리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미소가 기분 좋은 미소인데요. 예, 어제 첫 방송이었는데 물론 그 예전에도 좀 출연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덜 떨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더 떨었어요. 훨씬 그렇죠. 더 많이 떨었어요. 우리 분위기 이미 아는 거야. 파악한 거예요? 그것보다 저번에는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자리였고 또 박찬규 대표님이랑 함께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떨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는 아무래도 취업에 관련된 어.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러군요. 되게 저도 많이 방송에 대한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계속 출연하시는 거 보면 출연하면 안 되죠. 또 왜 떨어졌나 나오면 안 되죠. 저는 표정은 굉장히 그 질문이 아닙니다. 방송 욕심이 있냐고. 전 대본대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네, 저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접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렇죠? 굉장히 매니저 긴장을 때문에.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네. 제가 뵀는데 둘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했어요? 아니, 전혀 안 합니다. 전 학생들하고 하십니까? 네, 방송에 절대 깨지 모든-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PD가 얘기하네요. 절대 얘기하지 않는 네, 하지 않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 이유가 말을 있어요? 섞게 되면은 네. 약해집니다. 아. 제 마인드가 약해져요. 마치 미리 아이스 브레이킹 해버리면 그렇죠. 방송에서 독서를 퍼붓기가 할 수가 쉽지 않다. 없죠. 없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본인의 독서를 위해서 쇼미더머니도 보면 지금 타이거 JK 딱 이렇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모자 그렇죠. 내리고요. 네, 모자만 딱 어. 참가자를 보면 그때 네, 이 무너지는 지원자가 그렇죠. 얼마나 내공이 아니 근데 있는지를 쇼미더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출연한 거 아니에요? 디기리 보셨어요? 디기리? 기회 봤어요. 디기리.
열받니 그만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예. 이렇게 민혁쌤과 함께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소서 상반기에는 많이 안 써봤잖아요. 네. 근데 그 써봤던 것들 중에서 각각의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상반기 공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소서는 쓰지 않았었고 이제 학예 인턴 지원을 했었는데 네. 로레알 코리아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자기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었고 아디다스 코리아는 영어 이력서랑 영문 자기소개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나이키 코리아는 이제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외국계 위주로만 지원을 네, 한 인턴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외국계를 먼저 생각했었기 때문에 왜요? 가고 싶었었어요. 왜? 외국계로. 저는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공채 많이들 불합격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원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반기 공채는 놓쳤었어요. 학교 일 이번 상반기. 네, 이번 상반기에. 네. 네. 왜죠? 제가 편입을 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학점을 다 끌어올리느라고 4학년 1학기 때 모든 집중을 학교에만 하고 있었어요. 학점에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채를 놓치게 됐고 몇 취업에 학점 대한 들었어요? 지금 저 113학점. 아니 이번 상반기 때. 이번 4학년 18학점? 네, 18학점. 1학기 때 18학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아닌가? 아니 진짜. 보통이죠. 네. 한 기본이죠. 25학점 들어야지 맞는 건가? 20학점 이상을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아마 21학점까지 20까지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실 뭐 얘기를 이어나가면 김예은 학생은 그냥 전형적인 그 합정에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합정에서 그냥 라인. 네, 그쪽에 신촌 쪽에서 딱히 고민하지 않는 본인의 어떤 구직 활동에 대해서 그냥 약간 좀 느슨하게 임하는 전형적인 평균 여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놀랬어요. 처음엔 사실은 그러니까 김예은 학생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저는 놀랄 가장 큰 그야말로 이유는 저는 우리 2부에서 하는 블라인드로 김예은 학생의 이력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소서를 봤는데 좀 많이 놀랬죠. 예. 그 고민한 깊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저는 뭐 인턴만 지원하는 학생인가 정규직 공채 지원을 하지 않는 분인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오늘 제가 예은 학생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공채에 좀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예. 반론 제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반론 제기할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인정합니까? 맞는 이야기이기 인정? 때문에.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막 남들처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점수만 좀 들어볼게요. 3점. 10점 만점. 5점 네, 만점에? 3점. 10점 아니 10점 만점. 네, 10점 만점. 뭘 언제 뭘 5점을 왜? 네, 5점이 10점. 그쵸, 태성 제가 쌤이 너무 5점이고. 높게 평가했네. 10점 만점에 태성 쌤 3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3점 정도 드릴 수 있었고요. 그게 제가 뭐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평가하는 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공정함에 있어서 어긋나니까 예. 본격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에 뛰어든 구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의 점수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어떻게 네. 썼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네네. 게 예은 학생한테 원래 물류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물류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인턴 경험 이후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직 활동도 SCM 직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뵙고 나서 이제 홍기찬 쌤을 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뵙고 다른 직무에도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물류 생각을 쪽에 갖고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네. 아니었던 거군요. 네,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정말 물류 없이 살 수 없는 물류 없이 나는 못 살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네. 왜 그런 거죠? 변화해야죠.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죠. 어떤 그렇군요. 방송 초반에 어떤 웃음기가 싹 사라졌네요. 지금 정색 저요? 네. 저희한테 정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아,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자, 민영 쌤이 아주 어떤 그 아픈 부분을 지금 이렇게 찌르고 있는데 일단 고민의 저희가 흔적이 없다. 뭐 맞아요. 이런 이게 식으로 더 얘기를 나- 해주셨는데. 나쁜 말보다 화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민영 쌤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어떻게 고민을 안 했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10점 만점에 3점을 줬는지 이나인 캐스터가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은 예은 학생의 CJ 대한통운 SCM 직무 지원 관련 자소서를 뽑아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1번 항목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통운을 선택하게 된 지원 동기와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오라는 항목이고요. 10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시죠. 실무 경험을 통해 SCM의 매력을 느끼다라고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턴으로서 맡은 직무는 아마존 창고의 재고를 중심으로 한 재고 관리와 배송 물류 업무였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인한 판매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분석과 판단을 통해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하고 위탁업체와의 물품 배송 관련 비용 계산과 UPS, DHL 등 물류업체들과 비용과 시간, 효율적인 팔레트 배송 관리를 하는 것이 저의 주 업무였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제품이 생산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기까지 물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물류 업무가 단지 운송과 보관뿐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고객 맞춤화 전략과 물류 흐름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트래킹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 간의 거래의 핵심이 되는 물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한 물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적고 있고요. 다음 단락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탑5 물류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최대 물류 회사 CJ 대한통운에서 글로벌한 최고의 물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현재 중국과 동남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미 세계 1위 물류 기업인 DHL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미국에서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물류의 강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전략으로서 글로벌 M&A가 성공한 이후 다음 단계로의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해외 인프라 구축이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CJ 대한통운이 87년간 물류의 모든 영역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익혀 미국에서도 CJ 대한통운의 입지를 수립하며 저도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은 학생의 자소서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고 어떤 점은 잘 쓴 건지 민혁쌤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인턴 경험을 썼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상 밖의 좋은 일들을 하게 돼서 또 그 경험들이 예은 학생이 물류 과정에 물류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민혁쌤의 컨설팅을 받기 전에 여기 대본에 있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인턴을 1년가량 했는데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 중에 이제 아마존 재고 관리가 제일 주였는데 아마존에 이제 아마존에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고들을 이제 보내야 하는 것이 저의 업무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고 비싼 제품들이 든 박스였는데 그게 이제 배송이 너무 늦어지고, 배송이 너무 늦어지고 중간에 없어졌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분실된 그 거야? 재고 창고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 저희는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장님이 파악을 너가 해라라고 하셔서 정말 온 회사에 다 전화를 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찾아내고 막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엔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존 측에서 환불을 받았어요. 이제 그 값어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다시 받고 다시 물품을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값어치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것만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을 어떤 네, 저희가 이제 환산을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 이제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었고, 그 물품이 어떤 가격이었고, 얼마나 가격이었고, 판매가가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라고 보내드리면 물건 이외의 손해비용 같은 건 더 청구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뭐 그런 경험. 어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보니까 저는 아까 봤더니 2단락이 있었는데 전부 다예요. 이게 천자. 이게 그래요? 천자인가요? 천자 아. 전부 다 제가
첫 중요한 번째보다 항목이라. 두 번째가 더 좀 별로였고. 근데 네. 제가 첫 봤을 번째도 때는 경험을 쓰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예, 그러니까 부족한 느낌. 첫 번째 단락은 그냥 물류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단락은 CJ 대한통운은 어떤 회사인가를 좀 소개를. 회사 자랑을 소개하는 것 했고 같은 첫 느낌? 번째에서는 나름대로 팔레트 배송 관리도 그렇고 뭐 트래킹 시스템 같은 전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어떤 본인이 거기서 어떤 영향을 펼쳤던 그런 느낌을 확 느끼지는 못했던. 맞아요. 뭐 어땠습니까? 네. 뭐 좀 점수로 보여주시죠. 아까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얼마나 걸리셨어요, 예은 학생? 이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뭔가 소재거리를 기업 분석에. 찾는다라든지 뭐 기업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회사에 대해서 내가 조사,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나의 생각과 고민 이런 총량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투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주일 조금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를 투자하신 거예요? 네. 쓰기 전에? 제가 우선 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표로 제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었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었고 그런 거는 이제 표로 그걸 가지고 준비한 시간이 일주일? 아니요, 이제 그거를 원래 가지고 그걸 있었고요. 토대로 네, 이제 작성한 게 일주일. 자소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끌어와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고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통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실례로 대한통운이 미국 쪽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 사업 진출 방향? 미국 쪽에 M&A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미국 쪽의 사업, 전략적인 사업이 지금 중남미라든지 동남아 네. 쪽이거든요. 맞아요. 인도하고 네. 네. 그럼 방향이 완전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초반에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외국계만 지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급하게 공채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블라인드고 김예은 학생이 뭐 어느 학교인지 뭐 모르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질문을 보시면 대한통운을 왜 선택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 김예은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둘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이라고 칩시다.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상대방이. 네.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셨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를 두 갈식으로 쓰시는 건 아세요? 네. 그건 들어보셨죠? 네. 두 갈식으로 안 썼어요. 지금 묻는 거를 앞에다 써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대한통운을 선택하게 된 지원 동기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본인의 미국 실무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김예은 학생이 아마 미국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억지로 본인한테 맞춘 거예요, 회사를. 나는 미국 쪽에 어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대한통운에서 미국 관련된 어떤 이런 경험들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학생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글쎄 모르겠어요. 글쓰기의 문제 때문에 김예은 학생이 못 보여줬을까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글쓰기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막 장황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무도 지금 SCM 쪽이에요? 네. 왜 SCM을 고르셨어요, 직무를? 거기 보시면 우대상의 산업공학과나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무거든요, 이거는. SCM 통합 직무가 네. 있고 또 SCM 다른 직무가 있는데 네.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근데 나요. 주로 이제 이쪽은 전공자들이 거의 최종 선발되는 직무라 만약에 김예은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 쪽에서 선발이 되시려면 관련된 학습적인 내용들을 적어 주셨어야 돼요. 학습, 학교에서 뭐 수업을 뭐 어떤 걸 들었다라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 또 본인이 그런 전공이 아니라서 네. 학습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또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격증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자격증들을 또 보유하시지도 않고 있어서 저는 직무 자체가 일단 타겟팅이 차라리 글로벌 직무로 지원을 했던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학 점수나 제가 이런 건 뭐 차후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지원한 그 직무 전략도 조금 잘못됐고 자소서의 어떤 논리를 핌에 있어서도 좀 모르고 지원하지 않았나. 자소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관심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하실 거예요, 열심히?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적성 공부를 네. 남들은 다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본인 학교 졸업생, 네. 삼성물산에 입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성 책만 한 3달 동안 30권 정도? 60만 원어치. 예, 그 정도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 홍익대학교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구직자들 간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학교가 좀 어중간하거든요. 홍익대가. 문과생들 같은 경우 되게 안 좋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 감지한 구직자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양을 엄청나게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꾸준하게 인적성도 풀어보고 이런 계획을 다 짜서 실천하면서 자소서도 쓰고 면접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열심히 그야말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 뭐 수동적으로 끄덕이지만 말고 지금 저기 쌤은 얘기하셨죠. 아이고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럴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용을 떠나서 그 지원 동기, 그러니까 선택하게 된 지원 동기와 물류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계기는 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이 첫 번째 게 뒤로 오고 두 번째 게 앞으로 오면 순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맞죠. 맞긴 맞죠. 김승기 아나운서께서 그게 좋은 뭐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어. 사실은 김예은 씨를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글만 봐서는 과연 아마존에서 이 경험을 하면서 물류 쪽에 관심이 있게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내가 물류 쪽 관련된 경험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끼워 넣고 논리를 맞춘 거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인턴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게 과연 물류 쪽 사업을 이해하는데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뭐 물류 관련된 잡지책을 보다가 또는 신문을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신뢰하기도 어려운 자소서다. 일단 동문서답을 했는지 아닌지 여쭤봐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첫 번째가 대한통을 선택하게 된 지원 동기였고 두 번째가 물류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였는데 지금 보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물류 사업에 관심 갖게 된 계기였고 두 번째가 어떤 대한통의 선택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금 잘못된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고 이제 CJ 대한통운을 더 이제 가고 싶게 됐다라는 걸 의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은 이렇게 순서가 알았는데 일부러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일단 그건 안 된 거죠. 일단. 네. 아 근데 뭐 일부러 바꿨는데 제가 글을 봤을 때 CJ 대한통운의 전략도 이해하고 있고 방향도 이해하고 그럼 있다면 상관없어요? 말이 될 수 있는데 안 이어져요 이게 전혀 대한통운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고민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바꿔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회사 아무리 입장에서는 왜 굳이 대한통운이었냐를 묻는 건데 물론 두 번째 여기 최고 뭐 탑5 이 얘기하면 M&A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뜻을 본인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만 이걸로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개념이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CJ 그 그룹 공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신입사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 법인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사업이 활발하고 되게 힘들어요.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시키는 거에 비해서 어떤 네. 돌아오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 성과도 크게 대한통운하고 지금 M&A 한 지도 한 3, 4년밖에 안 돼서 이게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게 갖춰진 회사가 아니라서 되게 많이 힘들고 위기 상황이고 어렵거든요. 그럼 어떤 그런 회사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나 어떤 위기 의식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보시면은 너희 회사 최고야예요. 한마디로 그냥. 너희 글로벌 탑5로 나가고 있지. 나도 같이 나갈래. 끝. 네.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학생 같은 느낌이 들겠죠. 아, 얘 잘 모르고 지원했구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랑 어떤 고민을 같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사실 그래서 예은 학생이 이게 서류가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는 저희 제작진한테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의 확신했어요. 이건 통과될 수가 없다. 근데 혹시나 통과가 됐다면 산업공학과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어학 점수가 되게 높다라든지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여쭤보니까 서류에선 좋은 성과를
네. 얻지를 못해서 그거는 거의 꽤 높은 비중이에요. 자소서 때문에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꽤 커요. 학교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력이 좋으신데. 네. 느낌도 좋고 그래서 자, 자소서 그래요. 쓰면서 조금 힘들었을, 감이 좀 안 잡혔을 것 같은데요. 네. 1번 항목에 지금 민혁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감이 좀 옵니까? 네, 저 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제가 음. 이번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또 이제 소제목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맞아.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제가 예은 학생 그건 솔직하지 않은 거야 본인한테. 어, 네, 내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게 크게 고민할 게 있을까요? 내가 진짜 저 남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 꼭 영화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밥을 먹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전해져요. 그냥 분식을 먹더라도. 예은 학생이 CJ 대한통운이나 물류에 대한 관심이 기존에 없었던 게 문제지 본인의 어떤 자소서 작성 방법이나 경험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물류에 대한 관심이나 대한통운에 대한 애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지원을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문과시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홍기찬 쌤이 그런 얘기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문과생들은. 스코프를 넓히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럴 영업도 거예요. 하라고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아마 그게 속도가 붙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외국계라는 좀 환상적인 생각으로 구직 활동을 지금 임해 왔기 때문에 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오던 걸 갖다가 속도를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액션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 때.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갖고 구직 활동을 좀 하시길 바래요. 지금 자소서 작성하고 이런 거보다도. 지난주에 나왔던 지지난주인가요? 굉장히 잘 쓰신 학생이 있었거든요. 한 20개 정도 지원했는데 거의 뭐 한 전도사. 전도사님. 17개, 18개 합격한 그분은 이공계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회사에 대해서. 원래 문과분들이 자소서를 더 잘 쓴다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공계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스스로에 대한 파악도 그렇고 회사에 대한 파악도 그렇고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번 항목 네. 좀 빨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째 살펴볼 자소서는요. 이나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자소서 역시 CJ 대한통운의 자소서입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노력과 도전,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해당 직무의 성장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오고요. 역시 분량은 1000자 이내입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뒷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미국에서의 성장과 함께하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저는 CJ 대한통운 입사 후 업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사업부의 미국 사업 부문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3년 이내에 미국 주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비용과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 화물과 국제 택배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워 미국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재 CJ 대한통운의 목표인 미국과의 M&A가 체결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5년 이내에 미국 내의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항만 산업, 포워딩 사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중심에서 CJ 대한통운의 해외 입지를 다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류업계들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함께 경쟁하는 물류업계로서 CJ 대한통운의 입지를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혁쌤은 이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간 그 CJ의 전사 기획실이 있다면 그 전사 기획이나 미래전략 기획실장인 저 사장님 앞에서 어떤 그 포부를 밝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비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일개 사원, 그러니까 일개 사원을 치부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역량으로 어떤 걸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좋은 말은 되게 많은데 이걸 도대체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라는 고민이 좀 생기네요. 저는 오늘 김예은 학생 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소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평은 제가 앞에 이미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자소서를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예은 학생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찾아서 칭찬하겠다 이런 시각 말고 이 회사가 고민하고 있고 뭔가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려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만약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면 해당 회사의 홍보팀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계속 그런 비판적인 이슈들을 막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 언론에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직자를 만난다거나 뭔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내가 그 근무하고 계신 분들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또 내 지인들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 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주술 관계를 보시면은 대한통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김예은 학생이 어떤 회사에 도움을 줄지 SCM 직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낼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향후 이제 자소서 작성하실 때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 문제거든요. 이게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항상 그냥 나는 회사에 대해서 칭찬하고 조사했던 내용을 해오던 학생인데 갑자기 제가 반대의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익숙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 되게 멘붕일 거예요. 네, 저랑 아까 10시 2분에 눈빛을 마주쳤던 그 밝은 미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오늘 나 혼났으니까 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당장 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또 만날 텐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공채 스타일의 자소서는 또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나요? 스타일 자체도 어려웠고 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도 많이 낯설었어요. 이제 학생으로서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오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뭐 게을렀다기보다 몰라서 그런 것들을 뭐 안 하는 거죠. 못한 거기도 하고 네, 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을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게 문제일까? 어떤 게 개인적으로 내가 소비자로서의 관점을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한통운 때는 택배를 솔직히 대한통운으로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CJ가 딱 붙는 순간에 뭔가 대한보다는 CJ가 CJ. 보이면서 뭔가 더 친숙한 느낌? 그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지만 그 속에 있어서 어떤 컴플레인트, 그러니까 뭐 CJ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 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네. 내가 거기서 좀 뭐 내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쨌든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뭐 많아지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해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또 전문가들에게 또 듣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방향의 또 조언들을 들을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든 한 주가 될 텐데 그걸 본인이 성장한 하나의 저는 발판과 자양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못 봤는데 되게 그려져요. 홍희찬 쌤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지. 약간 머털도사 같은 느낌이야. 처음엔 되게 몰라요, 머털도. 모르나? 왕지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왕지라.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학생을 위해주는 이게 조민혁 선생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기대하시면 저기 너무 중도지 말고요. 네. 그래. 오늘 끝으로 이현 학생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력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좀 다른 것을 또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린 인적성 이런 것들까지 해야 돼서 많이 바쁠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수정도 해보고 좀 네.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아졌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내일 예. 면접 컨설팅이 또 이어지니까요. 저희는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소서 조언해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고요. 이따 2부에서 특집 2017 고용 하드 이슈 블라인드 채용 시간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조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자,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나영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슈죠. 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2017 하반기 취업 시장이 아주 핫 트렌드가 될 부분이죠. 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나영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지음 MEC에서 건축설비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건축 설비 설계 및 기계 도방 설비 설계 등을 담당하게 되며 건축 설비 공학 전공자와 건축 설비 기사, 소방 설비 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캐드 운용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사이입니다. 접수는 방문, 텍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설비공학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위치한 한국뉴메틱 주식회사에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수입 원자재 및 상품 발주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MS 오피스 능숙자와 영어 우수자, 해외 연수자 등을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을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경력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HCM 주식회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삼성 1로에 소재한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업체로 삼성 반도체 화학약품 공급원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내산복, 마스크,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전동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고 핸드카로 운반 이동하는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고 경력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3조 2교대 근무로 4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주 야간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장 근무 포함 연봉 2,93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며 연평균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진을 부착한 자유 형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을 잘 확인한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7월 17일 월요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 7월 18일 화요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7월 20일 목요일 구직 전략을, 7월 21일 금요일 직장 생활을 위한 올바른 신용 관리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풍성한 주제의 특강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드렸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제를 좀 실시해
됐으면 합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입사 지원서에는 기존의 스펙 대신 직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교육 등의 항목들이 부각됩니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 사례를 발굴해 기업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더 저희가 진지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17 고용 하드 이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차재훈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웃음기를 좀 쫙 빼고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뉴스를 좀 잠깐 저희가 짚어보면요. 이달 중으로 332개의 어떤 그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고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를 적는 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최종 학교 수재지만 적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역 인재 우대 응시자에 한해서 해당될 항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가족 관계와 키 그리고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재하는 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부착하던 자리도 없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민혁 쌤과 차 코치님께 여쭤볼 텐데 예.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정착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는 사실은 좀 과도기에 있었어요. 그 NCS 전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학교라든지 학점 그리고 토익 점수의 비중이 월등히 서류 단계에서 높았으나 최근 도입된 이제 NCS 시험을 통해서 필기 전형, 직무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서류 통과가 되고 또 필기에도 응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그걸 했던 기업들이 주로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구직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그런 몇 개의 기업, 공기업들만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은 아마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향후 최소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은 이게 정착이 돼서 그다음 정부라든지 향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직원들을 뽑을 때 이런 어떤 직무 능력 위주의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공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정작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럼 공기업 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럼 내가 해온 준비 방향이 맞는 것이냐? 또는 맞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그렇죠. 쪽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차재훈 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조미호 선생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얘네가 이렇게까지 채용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이유가 더 실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직무수행 계획서를 내야 된다거나 더 복잡해지다. 예, 더 복잡해지고 더 준비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제나 학교 때 무슨 교수님 과제 같이 이 채용 전형을 생각하시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조미호 선생님 말씀처럼 그간의 공공기업 준비 방향이 잘 잡혀있던 분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일단 본다면 기존에 있던 뭐 한전이나 코트라 같은 직장들한테는 당장에는 도입을 하는데 어설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고 하지만 한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하시고 계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정부에서 이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나요? 제시를 아직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채용을 진행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사기업들도 다루겠지만 사기업들은 이게 아무리 탈스펙이라고 하지만 최종 면접 전형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성적인 것들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적인 사기업까지 확대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주로 논의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걸 전폭적으로 저는 확대시켜서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각 기업들의 성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채용을 지금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사진이라든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만 넘으면
서류 통과를 시켜주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채용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의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코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되면 뭔가 나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이제 내 사진 안 보고 내 학교 안 보니까 좀 나아지겠거니가 아니라 해왔던 방향에 맞게 준비해야 돼. 보다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겹겹으로 본인을 검증하는 단계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면접도 보다 더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겠죠. 역량 면접이나 뭐 다른 경로로서 뭐 그 사람이 실제 업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이고 여담이지만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도 들어요. 사실 자소서 쓰고 NCS 문제집 풀고 면접 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탈스펙하면서 또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할 것이고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는 또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점점 파생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거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저는 추진하는 목적을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양극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출신이라든지 뭐 학생들이 더 잘 아는 그런 학교 레벨이 높은 분들은 취업이 잘 되고 또는 나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팽배해 있어요. 구직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그야말로 능력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마치 진지하게 해야 되나요? 오늘 2부는? 네. 우리 1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좀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다 떼고 보여지는 그 내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거는 구직 시장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어떤 나의 어떤 자산으로 평가받는 어떤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는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직자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그렇다면, 공감을 네. 하는 게 공부머리의 시대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일머리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점을 보는 우리 거죠. 사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 중심의 어떤 예, 맞습니다. 어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좀 철폐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불식시켜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엔 근데 이것도 분명해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공부 머리가 중요한 직무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이 네. 빠른 화학 친구들 쪽. 그렇죠. IQ가 좋고 좀 네, 특히 문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우리 이공계분들 또는 엔지니어 쪽 이런 쪽은 공부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선 전공에 관련된 나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직무 수행 능력 안에 전공 관련된 전문성이 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무조건 이제 굳이 학교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거기서 알게 되는 갈리게 거죠. 거기서 갈리게 되겠네요. 이를테면 학교가 좋은 것들은 설비가 좋기 때문에 화학 그쵸. 같은 것도 이거 경험도 많을 테고 학교가 좀 모자르거나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조금 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감안한다면 대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네. 나중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학부가 딸려서 안 된다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안 그거에 되고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력을 위한 노력을 또 쌓아야겠죠. 그러니까요. 지식적으로든 네. 능력적으로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한편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스펙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준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맞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궁금한 그냥-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를 제했어요. 근데 정성적인 평가 때문에 얘는 정말 뭐 지방대고 스펙이 아주 심한 얘는 돼야 되는데 아깝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안 됐다라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그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야.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를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좋은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NCS라는 그 높은 필기 전형을 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조금 안타까운 분들, 기본적인 스펙상으로는 부족하나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일단 NCS 필기 전형을 넘으면 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면접부터는 또 이게 재학생 중에 한 명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분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높은 학교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한수원에 입사를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분도 면접 그 NCS를 그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이 어렵기로 난이도가 높기로 또 악명이 높은 회사인데 이거를 정말 열심히 대비를 해서 면접까지 가서 최종 합격해서 지금은 뭐 방사선 쐬면서 열심히 좋겠네요. 고리원전에서 제가 볼 잘한 때는 공부 잘하는. 구체적으로 고생이 얘기하자면 많네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좀 못해서 네. 상대적으로 학부를 좀 덜 좋은데 갔는데 대학교 가서 갱생을 해서 그렇죠.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한 친구들. 이 네. 친구들이 정성적인 평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불리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생긴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그렇게 부분에 해석할 가장 수도 있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패자부활전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입시에서는 네. 실패했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이 맞아요. 첫 직장에서는 또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공공기관에 취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로서는 네. 이게 뭔가 좀 역차별 아니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실컷 있단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실컷 잘못 준비했으니까 이제 역차별 느낌이 나는 거죠. 토익 풀고 한국사 또 사이다 풀고 발언 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좋은 방향 정부에서 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올바른 방향. 저는 저희 잡정보센터가 그래서 큰 역할을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좋은 컨텐츠와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구직자들도 전달이 보시고 또. 잘 되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가. 그리고 구직자들이 얼마나 그 무지하냐면 족보와 카더라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걸 제가 우리 많이 뒤에 못 나오는 보게 됩니다. 방송이 그 네. 노량진 그 네. 공무원 그건 공무원 쪽이에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공기업이에요.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공무원이랑 공기업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준비하는 게. 그렇죠. 또 얘기해 줄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는 공부머리가 맞아요. 그게. 근데 공기업 입사는 지금 공부머리가 아닌 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공기업 공기업이니까. 입사를 공통점이라고는 공짜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또 자격증 몇 개를 따고 그래요. NCS 이 필기 전형을 하려고 1년을 준비하고 이런 좀 소비적인 준비는 우리가 더 이상 지향해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끝이 시간이 없는데 맞아요.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렇다면은 대기업 준비한 친구들 사기업이 과연 이걸 실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재원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사기업은 대기업이랑 중견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채용에 이 제도가 갖춰져 있고 비용적인 게 있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드니까 예. 당장의 도입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한 1년 안으로는 도입을 할 소지도 가능할 있을 수 있다. 것이다. 이를테면 기존에 스펙테크 오디션을 하는 롯데나 뭐 인턴으로서 주로 그런 좀 변두리 비율이 좀 적지만 이런 서서히 곳에서 비율을 좀 늘려갈 서서히 것이다. 높이거나 기존에 했던 데가 더하면 더했지 안 하던 데가 도입하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고요. 근데 강소기업이나 그런 좀 괜찮은 중견기업들은 근데 이거 그쪽은 하기가 또 비용적으로 또 비용도 부담을 그렇고요. 주겠네요. 여기 인사 담당자분들이 또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일도 본인들도 많고 힘드니까. 하실 것도 뭐 총무일도 그러네. 하고 많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챙기긴 어려울 것이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네. SR, 그러니까 강남 수서발 SRT 고속열차에서 신입 경력 하반기 50명을 블라인드 채용을 뽑는다고 22분 9시 22분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데 이 SRT가 어디냐면 코레일이랑 사학연금에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적인 느낌이 나는 기관들에 한해서는 바로바로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민혁 쌤도 좀 유연하게 보시나요? 사기업의 어떤 이 사기업 대기업의- 안 합니다. 네, 탈스펙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그래도 제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으니까 안 좀 합니다. 맞춰서 그리고 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할 말씀이죠, 의무도 없고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건 재량을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각 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아니 아까 또 정성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건 불리한 공기업이잖아. 사람들이 돼야 된다며. 여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연구할 사람이 굉장히 급한데 엔진을 연구하기 위한 수행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정도 또는 뭐 스탠포드 정도 되는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 탄탄하다. 그럼 학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그걸 아예 안 봐버리고. 아니 근데 이걸 뭐,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일부 난 기업들이 단정할 거야. 그래요. 사기업은 전화 그래도. 주세요. 사기업 채용 담당자들. 동아 소시오홀딩스랑 SRT가 한다고 1588에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1588.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정신이 거예요. 없네요, 네.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현대차, 아니야. SK가 하기 쉽지 않겠지. 대기업에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일부 저는 도입을 한다니까. 이미 저는 네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현대자동차 사진 입력 안 알겠어요. 하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미 저는 충분히 했다고 충분히 봐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언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어나운싱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도 너무 그래요. 어나운스 할 거죠.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분은 약간 의견이 기업들이 다른데. 네. 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도입할 너무 것이다. 가우박처럼 얘기하면은 아이, 친구들이 또 아니에요.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일반 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저도 분들은 저기 카메라 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저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거 채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계속 도입은 할 거예요. 하지만 많지- 그러니까 기존에 비율이 해왔던 건 많지 했죠. 않지만. 그렇죠. 비율의 차이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지. 그래, 이 않았어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쯤에 한번 한번 평가를 해보죠. 확인을 누구 말이 해보도록 맞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제 말이 같습니다. 맞을 겁니다. 네, 자 끝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조언해 시간 주실 정말 것이 빨리 있다면 가네. 이제 신혜 아나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기업에 예. 적용될 가능성은 5% 미만. 일반 비율이 공기업으로 올라가네요. 네. 확대될 가능성은 아니 95% 이상. 그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고맙네요.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아, 공기업 다행이네요. 입사자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사기업은 안테나를 켜야 된다.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예전 방식의 공기업 준비는 그만. 사기업만 준비한 분들은 큰 전혀 이런 시험 뺏지 트렌드에 휘둘릴 필요 없다.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공기업 대비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바뀌는 방향의 도입에 그 변화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업은 뭐 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되 변화의 비율도 그래요. 있으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2017 고용 핫 이슈에 함께 해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나 잡정호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요. 취업에 관해서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화 02-397-7984로 전화 주시고요. 또 월크TV 그리고 골뱅이 ynet.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 또 어려운 점들 싹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